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듣기만 해도 쇼킹한 역사 속 성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영조대왕 때 글쎄 7세 여아가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남하고 여하고 혼인을 빨리 시켰는데 16세에서 21세 사이에 결혼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관연하다거나 파과진연 모두 여자 나이 16세를 일컫는 것으로 결혼 정년기를 말합니다. 2022년 평균 초혼 연령인 남자 33, 34세, 여자 31세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일찍 결혼한 셈이죠. 그러나 돌연변이처럼 7세의 아기를 낳은 여자아이가 있어서 조선사회 무엇보다 즉위 43년 된 노화한 왕까지 경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서 남자 15세, 여자 14세가 되면 혼인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강제적인 규율은 없었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결혼 연령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보다 자녀의 생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름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데요. 조선 사람들은 여성의 가임 연령을 16세 정도로 규정하고 있었고 기대 수명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던 만큼 어린 나이부터 출산을 시작해야 최대한 많은 수의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1980년대만 해도 환갑잔치를 떡 벌어지게 한 게 대한민국이었고 조선은 농경사회였고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출산을 시작했던 조선시대에도 왕이 충격을 받을 만큼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은 여성이 있어 조선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죠. 여러분, 영조대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일 만큼 기강을 중요하게 여겼던 영조대왕 시절에 있었던 사건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안 출신의 모계 쪽 혈통과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하고 즉위한 인물이라는 그 죄목에 시달렸던 왕이라 부정타는 일들에 대한 경계가 심한 정신적인 부분도 있었던 사람임에도 주목해야 하고요. 영조 43년 7월 2일 경상감사 김응순이 경상도 상음현에서 7살 여자아이가 잉태해서 사내아이를 낳았다고 보고하여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영조는 문학 구상에게 명하여 달려가서 염탐해보고 오라고 시키죠. 여러분, 우선은 7살 여아가 임신했다는 것보다 7살 여아에게 임신을 시킨 남성이 있다는 게 정말 입에 담기조차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 현대로 말하자면 아동 성폭행에 해당하는 범죄이니까요. 그러니 애초에 그 여아와 아기를 없애버리자는 말이 나왔을 테죠. 아무리 조혼이 만연하던 조선이지만 혼인도 치르지 않은 고작 7살 여자아이가 임신하고 출산한 것은 전례가 없었기에 당시 국왕인 영조는 이 사건을 요괴에 비유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종단이를 임신시킨 게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사람을 보내 종단의 언니인 이단을 신문합니다. 이단은 소금장수가 종단이를 희롱하는 걸 봤다라고 증언하였고 소금장수 송지명을 잡아다 신문하니 그는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실토하였다고 합니다. 영조는 종단과 송지명이 풍습을 문란하게 했다 하여 노비로 삼고 각각 다른 섬으로 귀양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종단의 어머니는 딸 간수를 못한 죄를 물어 역시 노비로 삼아 섬으로 보내고 갓 태어난 종단의 아들도 노비로 삼아 섬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자면 종단은 엄연히 아동 성폭행 피해자인데 종단과 종단 어머니 모두 노비가 되어 귀양가는 벌을 받은 겁니다.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역할도 겸하는 군주가 저지른 일방적인 만행이자 비합리적 불법적 폭거인 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포브의 행복 지도를 펼쳐 내 안의 유토피아를 항유하십시오. 내 안의 유토피아로 가는 고해상도 행복 지도 이제 펼쳐집니다. 어사가 과학적 사실관계를 조사에 올렸음에도 영조는 피해자를 요물 취급하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반복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취급해 피해자까지 싸그리 노비로 삼는 폭군 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마치 반역 마을을 대하듯
부정탄다며 산음현의 이름까지 바꾸게 하는 미신적인 대처만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종단과 그 아들은 섬에 도착하고 얼마 못 가 죽고 말았다고 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이라 성인 여성도 출산 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아 사망률도 높았는데 막 출산한 7세 여아와 갓난아기가 그 힘든 귀향길에 올랐으니 신체에 큰 무리가 되었을 것이고 갓난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단의 사건은 사대부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영조가 죽고 정조시대 이덕무가 산음에 이르러 우시성을 갖고 있는 좌수에게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종단이 처음 출생하자 3-7일에 이미 월경을 시작했고 음모가 났습니다. 6살이 되자 그리 크지는 않고 보통 6살 아이와 같았는데 아이를 베고 난 뒤에 쑥 자라서 14~15살 된 여자와 같았고 얼굴 모양이 음탕해져서 어린 소녀와는 달랐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도 매우 완전하고 튼튼하였는데 흑산도 유배처에 도착하자마자 어미와 아들이 함께 죽었고 종단의 어미와 그 오빠는 지금도 산청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덕무가 만난 좌수 우씨의 증언은 약간 과장이 된 듯합니다. 사회가 용인하는 일반적인 사건은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화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을 넘어버리면 엽기적이고 선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연애와 성도 보편성을 넘어버리면 엽기적이고 선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처럼요. 연애와 성도 보편성을 초월하면 실록에 기록되어 역사로 남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많은 남녀의 사랑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조선시대의 사관은 아름다운 사랑은 기록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랑이나 간음, 불륜, 폐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지배이념이 유교를 바탕으로 한 충, 효, 예 사상이었기 때문이겠죠. 성생활은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동시에 영원토록 인류의 타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타부가 더 심하죠. 조선의 뒤를 이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을 가리키는 S, E, X의 본뒷말은 두 인격체 간 사랑을 확인하는 몸짓의 언어입니다. 개방되었다고 하는 오늘날까지도 이 순수한 몸짓의 언어를 오직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타오월드는 성이 본연의 아름다운 행위로 인식되어 많은 분들이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